뚫는 후보자, 자전거 타는 정치인, BTS와 김구가 함께 등장하는 개표 방송. 이게 선거야? 예술이야? 독일인 아티스트, 서울에서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선거를 목격하다. 나는 단순히 전시회를 하러 한국에 왔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날 내가 본 건 민주주의의 진짜 얼굴이었다. 저는 요하네스 슐츠입니다. 독일에서 온 미디어 아티스트죠. 사실 한국에 온 이유는 서울 디지털 미디어 비엔날레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전시 주제는 평범했어요. 디지털 시대의 소통과 단절에 관한 작품들이었죠. 그런데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버스 안에서 승객들이 모두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독일에서도 흔한 풍경이죠. 하지만 화면 속 내용이 달랐습니다. 게임도 드라마도 아니었어요. 모두가 똑같은 것을 보고 있었죠. 선거 관련 뉴스였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정치인들 얼굴이 나오고 숫자들이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데 승객 한 명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이번엔 정말 달라질 것 같은데. 그 목소리에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간절함까지 느껴졌습니다. 저는 순간 놀랐죠. 독일에서 선거철이면 사람들 표정이 어떤지 알거든요. 지루하거나 피곤한 표정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명동거리에 도착했을 때 더 충격적이었어요. 카페마다, 식당마다 사람들이 모여 앉아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친구들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요. 마치 월드컵 결승 전날 같은 분위기였죠. 한 카페에서 들린 대화가 기억납니다. 이번엔 꼭 가야 해. 우리가 안 가면 누가 가겠어? 맞아. 사전 투표라도 했어야 하는데.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거가 아니었어요. 거대한 집단 퍼포먼스였죠. 5천만 명이 참여하는 라이브 아트 작품 같았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하면서 프런트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선거에 이렇게 관심이 많나요?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투표를 권리가 아니라 책임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진지하죠.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봐온 정치 참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건 예술이었어요.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거대한 퍼포먼스 아트였죠.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 전시 주제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현상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호텔을 나섰습니다. 투표 당일이었거든요. 한국의 선거가 어떤 모습인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아침 7시,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도 않았는데 길거리에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순례자들 같았죠. 동네 초등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줄이 서 있었어요. 길게 늘어선 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뒤에서 따라오는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팔을 살짝 잡아들이며 말씀하시더군요. 천천히 가세요. 시간 많아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분들에게 투표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었어요. 신성한 의식이었죠. 투표소 입구에 서 있는 저를 한 아주머니가 보더니 말을 걸어오셨어요. 외국인이세요? 우리나라 선거 구경하러 오셨나요? 네, 독일에서 왔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권리를 얻기까지 많은 일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긴장한 듯 보였고 어떤 사람은 결의에 찬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모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진지했다는 거죠. 한 젊은 엄마가 초등학생 아들의 손을 잡고 투표소에 들어가는 모습도 봤어요. 아이가 엄마, 여기서 뭐 해요? 라고 묻자 엄마가 무릎을 꿇고
아이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주더군요. 엄마가 우리나라를 더 좋게 만들 사람을 뽑는 거야. 내가 커서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저는 그 순간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이건 선거가 아니었어요. 거대한 교육 현장이었죠. 살아있는 민주주의 수업이었습니다.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도 특별했어요. 뭔가 해낸 듯한 표정들이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공연을 마친 배우들 같았죠. 저는 그날 오후까지 여러 투표소를 돌아다녔습니다. 어디를 가든 똑같았어요. 질서정연하면서도 숭고한 분위기. 이런 선거는 처음 봤습니다. 투표가 마감되고 며칠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수치를 봤습니다. 투표율 79.4%. 처음엔 그냥 숫자로만 보였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79.4%라는 것은 유권자 4,400만 명 중 3,500만 명이 투표했다는 뜻이었어요. 독일 같은 경우 60%만 넘어도 높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거의 80%에 달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내서 직접 계산해 봤어요. 3,500만 명이 동시에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집단 퍼포먼스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전투표 참여율이었어요. 31.28%라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선거 당일 전에 이미 1,400만 명이 투표를 마쳤다는 겁니다. 한국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사전투표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친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쁜 사람들도 꼭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요. 그 순간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히 편의를 위한 제도가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완벽한 시스템이었죠. 지역별 투표율을 분석해보니 더 흥미로웠습니다. 강남구 83.2%, 마포구 81.7%, 부산 해운대구 80.8%. 어느 지역을 봐도 80% 근처였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이유를 알아요? 독일에서는 지역마다 투표율 차이가 큽니다. 부유한 동네와 그렇지 않은 동네 사이에 20%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전국이 거의 균등했어요.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한 가지 작품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전에 본 크리스토의 설치 미술이었어요. 거대한 천으로 건물을 감싸는 작품 말이죠. 한국의 선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국이 하나의 의지로 감싸인 거대한 예술 작품이었어요. 카페에서 만난 대학생과 나눈 대화도 기억에 남습니다. 투표하러 가는 게 힘들지 않아요? 학생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힘들다고요? 저희는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책임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 선택이 나라를 바꾸잖아요. 책임을 남긴다는 표현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투표는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행위였던 거죠. 79.4%라는 숫자 뒤에는 3,500만 개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3,500만 번의 선택이 있었어요. 이건 통계가 아니라 집단 의지의 시각화였습니다. 데이터 아트의 최고 결정판이었죠. 투표가 끝나고 저녁 8시, 저는 호텔방에서 한국의 개표 방송을 켰습니다. 독일에서도 선거 방송을 자주 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SBS 화면에 갑자기 변기 뚫는 애니메이션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뭔가 싶었죠. 그런데 이게 개표 현황을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막힌 변기가 뚫리는 모습으로 득표율 상승을 표현한 거였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게 정말 선거 방송이야? 다음엔 경마장 영상이 나왔습니다. 후보들이 말이 되어서 경주를 하는 거예요. 1등부터 꼴찌까지 실시간으로 순위가 바뀌면서 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오징어 게임 패러디가 나온 거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으로 후보들의 득표 현황을 보여주더군요. 떨어진 후보는 화면에서 사라지고 살아남은 후보만 앞으로 나아가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TV 앞으로 다가갔어요. 이건 단순한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미디어, 아트 작품이었죠. 다른 방송사도 마찬가지였어요. MBC는 드라마 패러디를, KBS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동원했습니다. 각 방송사가 창의성을 겨루는 경연대회 같았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젊은 기자의 멘트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의 선택이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그 순간 전율이 흘렀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치도 문화였던 거예요. 딱딱하고 지루한 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였습니다. SNS 반응도 놀라웠어요. 젊은이들이 개표 방송 장면을 캡처해서 밈으로 만들어 올리고 있었거든요. 오늘 개표 방송 레전드다. SBS 작정하고 나왔네 같은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독일 친구에게 화상 통화를 걸어서 보여줬어요. 유하네스, 이게 정말 선거 방송이야? 예능 프로그램 아니야? 친구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독일 선거 방송은 정말 진부하거든요. 정장 입은 앵커가 딱딱하게 숫자만 읽어주는 게 전부예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정치가 예술이 되고 선거가 엔터테인먼트가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진지함은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만들었죠. 저는 그날 밤 새벽까지 개표 방송을 봤습니다. 마치 세계 최고 수준의 미디어, 아트 전시를 관람하는 기분이었어요. 정치와 문화가 이렇게 완벽하게 융합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선거가 끝난 며칠 후, 저는 명동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앞에서 주문하던 젊은 남성이 갑자기 언성을 높였어요. 왜 제 닉네임을 못 써주는 거예요? 바리스타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치적인 표현은 사용하실 수 없어서요.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가 봤어요. 그 남성이 원한 닉네임은 탄핵 찬성이었습니다. 선거 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메시지였죠. 저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커피 하나 주문하는 것도 정치적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다른 손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주의 만세, 투표 완료 같은 닉네임들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어요. 스타벅스 측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상황을 SNS에 올렸는데 순식간에 화제가 됐어요. 스타벅스가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의견과 기업의 중립 유지는 당연하다는 의견이 맞붙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둘러싸고 사회 전체가 토론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카페 밖에서 만난 대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게 정치적일 수 있어요. 심지어 치킨 브랜드 선택도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정치 참여의 기회였던 거예요. 커피 주문, 옷차림, 심지어 점심 메뉴까지도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유럽에서 경험한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독일에서 정치는 특별한 날에만 하는 거였거든요. 선거철이나 시위할 때 정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치가 삶 자체였습니다. 스타벅스 앞에서 일어난 작은 에피소드가 전국적 이슈가 된 것도 놀라웠어요. 하나의 퍼포먼스 아트 작품 같았습니다. 예술가가 의도를 드러내는 순간 시스템이 그것을 제한하려 하고 시민들이 그 제한에 대해 토론하는 거죠. 저는 결국 그냥 요하네스라는 제 이름으로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그 커피를 마시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브랜드와 시민 사이의 이 묘한 긴장감이 정말 흥미로웠거든요. 한국에서는 모든 일상이 정치적 메시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모습이었죠. 선거 다음 주, 저는 홍대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카페에서 젊은 여성들이 모여 앉아 뭔가를 열심히 찍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셀카인 줄 알았죠. 가까이 가서 보니 투표 인증 도장이 찍힌 손을 포토카드와 함께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이돌 포토카드였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한 여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설명해줬습니다. 투표 인증샷이에요. 저희 오빠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했거든요. 정말 신기했어요. 포토카드 위에 투표 도장이 찍힌 손가락을 올려놓고 사진을 찍는 거였습니다. 마치 아이돌과 함께 투표한 것처럼 연출한 거죠. 다른 테이블 여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BTS 포토카드, 블랙핑크 포토카드, 뉴진스 포토카드와 함께 투표 인증샷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증샷이 유행인가요? 여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SNS에 올리면 좋아요가 엄청 많이 달려요. 우리 오빠들도 정치에 관심 가져달라고 하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K-팝 문화와 정치 참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결합될 수 있다니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인스타그램을 확인해 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해시태그 투표 인증샷, 민주주의 예절샷 같은 태그로 수만 개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젊은 남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축구선수 포토카드, 게임 캐릭터 카드와 함께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한 대학생과 이야기해봤어요. 왜 이런 인증샷을 찍어요? 대학생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투표하는 게 쿨한 일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정치가 재미없다는 편견을 깨고 싶거든요. 그 순간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들에게 투표는 의무가 아니라 트렌드였어요. 정치 참여가 하나의 팬덤 문화가 된 거죠. 더 놀라운 건 아이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부 아이돌들이 SNS에 투표 꼭 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올렸거든요. 직접적인 정치적 발언은 피하면서도 민주적 참여는 독려한 거였습니다. 댓글들도 재미있었어요. 오빠가 투표하라고 해서 했어요. 민주주의도 예절이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니까 책임감 있게 지켜봐야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치가 SNS 트렌드가 된 거예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문화로서의 정치 참여,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 의식이 완벽하게 결합된 모습이었죠. K-팝 문화가 민주주의와 만나서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낸 걸 보며 저는 한국 젊은 세대의 창의성에 감탄했습니다. 선거 일주일 후 호텔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MBC 영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이 우리가 찾고 있는 별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선거 관련 영상인 줄 알았죠. 하지만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영상은 흑백 화면으로 시작됐어요. 김구 선생님이 나오면서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떠올랐습니다. 그 유명한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는 연설이었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1940년대 독립운동가의 목소리가 2025년 선거와 연결되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 장면에서 BTS의 RM이 나왔어요. UN 연설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세요라고 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김구 선생에서 RM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순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화면에 투표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완벽하게 동기화된 한 편의 시 같았어요. 독립운동가의 꿈, K-팝 스타의 메시지, 영화 감독의 철학이 하나로 연결되어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서사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찍힌 시민들의 모습이 나왔어요. 할머니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걷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막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우리의 별을 찾고 있다. 영상이 끝나자마자 저는 댓글창을 확인했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중학생이 쓴 댓글이었습니다. 나도 18살 되면 투표할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 꿈꾸던 나라를 만들고 싶어. 그 댓글을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분짜리 영상이 세대를 연결하고 과거와 미래를 하나로 만들어낸 거였어요. 독일에서는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치 홍보 영상이라고 해봐야 정책 설명이나 후보 소개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이 영상은 달랐어요. 완전한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10번도 넘게 다시 봤어요. 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김구 선생의 꿈이 BTS를 거쳐 봉준호에게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투표소의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흐름이 완벽했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가 하나로 어우러져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였어요. 한강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전시는 완전히 바뀌어야 했어요. 한국에서 목격한 이 놀라운 현상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거든요. 독일로 돌아가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나는 전시를 바꿔야겠어.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5천만 명이 참여하는 거대한 예술 작품이었어요. 민주주의를 축제로 만든 나라, 정치를 문화로 승화시킨 사회였습니다. 79.4%라는 투표율. 이 숫자 하나가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나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외침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직접 만들어간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투표소에서 단순히 후보를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희망을 선택했고, 변화를 선택했고,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할머니부터 대학생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가 되어 미래를 그려낸 거였죠. 개표 방송의 창의성, 스타벅스에서 일어난 작은 갈등, K-팝과 결합된 정치 참여,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한 영상까지. 이 모든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본 정치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독일에서 정치는 전문가들의 영역이었습니다. 시민들은 그저 4년에 한 번 투표하고 끝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시민이 예술가였어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표현하고 참여했습니다. 한강 다리 위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민주주의 퍼포머들이었어요. 투표장에서, 카페에서, SNS에서,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 무관심이 전 세계적 문제가 된 시대에 한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줬어요. 정치를 지루한 것에서 흥미로운 것으로, 의무에서 권리로, 부담에서 축제로 바꿔놓았습니다. 마지막 밤, 저는 새로운 전시 제목을 생각해냈어요. 퍼포먼스 아트로서의 민주주의.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을 유럽에 알리고 싶었거든요. 한국에 와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전시를 위해 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어요. 정치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시민 참여가 얼마나 창의적일 수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한국은 정치 무관심 시대에 민주주의를 예술로 승화시킨 나라였어요. 투표를 의무가 아닌 축제로 만들고 정치를 문화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런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79.4% 투표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의 의지이자 희망이며 미래에 대한 책임감의 표현이에요. 5천만 명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유럽에서 전시할 때마다 한국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정치가 지루하다는 선입견을 깬 그 나라, 민주주의를 가장 창의적으로 실현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말이죠. 한국, 저는 당신들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나라. 정치가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사람들. 여러분은 전 세계의 희망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독일 예술가의 눈으로 본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정말 자랑스럽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그 소중한 한 표의 주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민국이었습니다.